Ladies and gentlemen,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와 사정없이 뿜뿜 솟아나는 지식의 향연, 느닷없는 특강 쇼!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름 특집 특강 쇼를 맡아주실 우리 시대 대표 지식인 유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 기다려봐. 난 저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나는 그 유시민 작가의 특강쇼 반대합니다. 그 특강은 뭔 특강이에요? 그 책 나왔으니까 홍보하려고 그런 거 다 압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매살 유심히 관찰하는 갈릴레오 좋아하는 시민인데요. 우리 홍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섭섭해요. 맞아요. 제가 짬짬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써온 책이 나왔는데요. 책 나온 김에 이렇게 박은영 아나운서 박 과장이라 불러요 여긴. 우리 박 과장님도 만나고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겸사겸사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난 좋은데 이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진짜 유시민 작가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개그맨 안윤상 씨의 목소리인지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 글쓰는 유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민망해. 제 목소리가 그닥 매력이 있지는 않구나. 아니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런 아니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진짜 비슷하죠. 예, 너무 똑같죠. 그 직업으로 하는 일은 그 정도는 사실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잘하세요. 그러니까. 안윤상 씨. 예.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지 않을까. 윤상 씨가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면서 헷갈려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윤상 씨가 그 웬만한 정치인분들의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혹시 들어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네. 그 혹시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도 해요? 그럼요. Hello Korea, I'm Donald Trump. He's not fake. It's real. You see me. We will see what happens to 박은영 FM. Thanks. Thank you very much. 너무 지금 유시민 작가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네요. 비슷하죠. 웃을 거면 좀 크게 좀 웃어주세요. 나는 막 욕 나올까봐 좀 긴장하고. 여기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KBS잖아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문 대통령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건 저도 조금 합니다. 아이고 빅마우스를 대신하셔도 되겠네요. 하하하. 아이고 참. 그리고 북에서 온 김정은 84년생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사리 이 이른 아침 시간에 그 멀리서 이렇게 KBS까지 멀다가 말하면 안 돼가구나야. 정말 다재다능한 윤상 씨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윤상 씨도 이렇게 성대모사 하시다가 네. 옆에서 진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앞에서 하려니까 민망하고요. 듣는 저도 좀 민망했습니다. 예, 이렇게 민망한 상황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네. 재밌어 하시니까는. 진짜 너무 웃겨라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 김아영님, 네. 성대모사의 달인이시라고 이나미님,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환영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 작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유럽 도시 기행을 떠나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윤상 씨는 빅마우스 끝나고 또 여태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리기 잘했습니다. 네. 내일 너무 아침에 좋았습니다. 또 만나기로 저 해요. 때문에 기다리셨구나.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유 작가님께 질문을 받아볼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8910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콩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역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은영의 FM 대행진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중으로 뜨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선 또 360도 VR 카메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두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특집 느닷없는 특강쇼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 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 작가님 초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팬이에요. 라고 김근영님, 유시민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늦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고 손지수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고 계세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문자에 보니까 네. 제가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빈 갔을 때인데 네. 그때 오페라 극장의 음악인 협회인가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네. 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사인 받으셨다고 그거 오. 올려놓으셨는데 2786님께서 네. 2016년 비엔나 오페라 극장 옆자리에 우연히 앉아서 작가님께 사인을 받았다고. 그때 메모하고 계셨는데 집필 중이셨나 보죠? 라고. 근데 이번 책엔 없네요. 라는 문자를. 네, 이권에 이제 비엔나가 나오니까 2권에. 예. 네.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행을 다녀보시면서 그 기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 책을 기획을 먼저 하고 여행을 다니셨다고요? 예, 그 출판사에서 비용도 다 대주고 그런다고. 네. 아 겸사겸사. 예. 사실 책 처음에 보니까 어렸을 때 막연히 유럽 도시에 대한 어떤 상상과 동경이 동경이 있죠. 예. 있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특히 그런 게 많았죠. 그때는 진짜 아무나 외국에 나갈 수 없었을 때니까. 그럼요. 그때는 여권을 아무한테나 안 내줬고요. 네. 특히 이제 병 입힐 남자들은 그 국비 그렇죠. 유학생 아니면 나가는 게 거의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여 가지고 네. 서유럽 특히 서유럽의 그런 민주주의를 잘 하는 네. 그런 나라의 도시들 네. 그런 도시에 대한 선망, 동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저희 세대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다가 유럽을 좀 제대로 구석구석 본 건 이 책을 쓰게 되면서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독일 유학 가서 한 5년 정도 이제 독일에 살았는데 네. 그때 가까운 도시들은 이제 비인도 그때 가봤고요. 네. 뭐 부다페스트도 가보고 뭐 파리도 그때 가봤는데 이제 좀 그냥 간 거죠 그때는. 네. 진짜 여행. 예, 그냥 가서 지내다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그거 저 혼자 가서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네.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해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일하러 가는 거라. 예. 아, 힘드셨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책 속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삽입이 예. 돼 있더라고요. 걸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예. 유럽은 진짜 체력이 중요하죠. 그럼 많이 그런 날은 하루에 한 13km 이상 걷는 날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네. 예,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면서요? 예, 제 아내하고 같이 어. 다니죠. 그럼 책 속에 있는 사진들도 분께서 같이 찍어주신 거예요? 같이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은 완전히 제 아내가 제 처가 찍은 사진들. 아, 이 작품들은 그럼 모두 다 예, 예, 부인께서 뭐 작품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 배우기에는 소질도 없고 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네. 사진 찍을 분을 같이 다니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제 처는 원래 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오. 예. 그 이제 학문의 세계를 떠나서 예술의 세계로 가보면 어떠냐고. 그 사진을 당신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진을 배우고 오.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야, 근데 굉장히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저희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게 아주 멋진 구도로 또 찍어 주셨습니다. 막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많이 타고 찍어야 이동하는 돼요. 게 어려워요. 네. 예. 여기저기 찍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첫 도시를 아테네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테네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네. 우리 박 과장님은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일단 소크라테스. 뭔가 이렇게 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뭐 좀 많이 배운 분들은 그런데 아, 보통은 그 무슨 음료수 광고에 나온 아! 하얀 벽에 파란 지붕, 네네네. 푸른 하늘, 산토리니. 바다, 예,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었죠. 그 맘마미아에 보면 네. 그 그리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낭만적으로 너무 아름답죠. 햇살이 부서지는. 예, 그런 아테네는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네. 우리가 보통 그리스 하면 떠올리는 그런 지중해 도시의 이미지와는 네. 완전 다르고요. 완전히 회백색의 그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이제 2,500년 전 유적이 조금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전 세계를 사실은 서구 문명이 지난 몇백 년간 전 세계를 제패를 해왔는데 네.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우리 하는 경제 이 시장 경제 이것도 서구 문명의 산물이고 네.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도 거기 산물인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게 아테네에서 출발했더라고요. 아, 서구 어떤 걸 문명이.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선 뭐 민주주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문화식도요. 우리 이제 유네스코 이렇게 그 상징 네. 심볼 이렇게 보면 페디먼트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붕해가지고 그렇죠. 밑에 기둥 세워놨잖아요. 네. 그게 파르테논 신전 그 맞아요. 전면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서구 문명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양식이 어떤 것은 로마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따라 네.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아테네가 그 사람들의 문명의 빅뱅이 일어난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도시는 뭐 화려하지도 않고 네.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서구를 이해하려면 서구 문명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아테네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예, 일단 아테네에 대한 챕터를 쓰시면서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이라는 부제를 예. 딱 붙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문장이 괜히 온 거 아닌가? 예.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느끼셨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 공항에서 버스 타고 음.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신타그마 광장이라는 데인데 네. 그 정류장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회색 그냥 예, 도시. 그냥 뭐 보통 도시에서 보는 그 콘크리트 건물과 간판과 이런 것만 다 보이지 네.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아테네를 오면 빨리 짐 풀고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거예요. 아. 거기 가야 뭐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뭐 유적지도 있고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아테네 뭐 그리스의 역사도 이제 서술을 하시고 그러면서 왜 거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쪽만 있다든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예. 있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그대로만 뭔가를 쓰려고 하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네. 이렇게 돈벌이에 막 음. 아이디어를 막 내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페리클레스 같은 그 당시 아테네 대통령이죠. 네. 그런 사람이 살았던 집이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 집 하나 그때식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네. 그 벽돌 집에다가 위에 나무로 지붕 올린 집이니까 네. 해놓고 페리클레스의 집 이래서 입장료 착착 받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될 것 같은데 수입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늘 논리와 이성,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을 선조 때부터 얘기해서 그런지 아니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리스는 네.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어. 그때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하고 네. 또 그 당시 그리스에서도 모든 도시가 아테네 같았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아테네가 유독 이제 예술이나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던 이제 도시긴 한데 네. 지금 그리스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걸 느끼기 어려워요. 예, 그냥 아무래도 지금 국가 상황이 그렇게 예, 막 경제 위기도 겪고 네, 네. 있고 또 사람들이 낙천적이에요. 오. 예, 그 어떤 의미에서 낙천적이냐면 네. 막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거 이제 있어서 네. 막 안달복달하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소설에 네네.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따위야. 지금을 즐기자. 약간 지금을 이런. 즐기자. 네. 그런데 지금을 잘 즐기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약간 찌들어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을 보셨나요? 시민들이 찌들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막 내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이런 느낌이 말하고 아니라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 대신에 거기서 뭐 섬들이 많은데 건너가 보면 네. 진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조그만 백사장에 어. 낡은 조그만 카페, 네. 털복숭이 주인 아저씨 뭐 음료수 팔고 그 썬베드 같은 거 몇 개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해수욕하고 놀고 주말에 가 보면 네. 그런 장면은 아테네에서 차로 뭐 20분 와서 배에다 차 싣고 15분 건너가면 갈 수 있는 섬인데 살라미스 해전 벌어졌던 그 유명한 섬. 네. 뭐 전적지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기념관. 그냥 예쁜 작은 백사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거기 여기 그냥 있으면 음. 이게 무슨 뭐 양극화
뭐 지구촌의 여러 문제, 전쟁 이런 게 저 남녀 멀리 있는 기같이. 것처럼 느껴져요. 오. 그래서 여기는 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자연 자체가 네. 그런 느낌도 많았죠. 그래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테네가 상상력을 부추기는 도시인 건 틀림없다라는. 그럼요. 아테네는 다 모든 것이 원래 모습이 없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진 채로 네. 있어서 그 이제 자기 그걸 보여주긴 해요. 또 이 유적들이 네.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긴 하는데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려면 그냥 가서는 사실 안 들려요. 그래서 부제를 멋지게 나이들지 못한 미소년이라고 붙이신 거군요. 진짜 옛날에 미소년이었거든요. 이 아테네가 미소년이었던 그 2,500년 전 상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보려면 네. 그냥 상상력으로는 안 되고요. 음. 그 박물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가서 축소 모형 그 당시 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의 축소 모형이나 이런 것도 보고 각종 서적이나 이런 데서 그 당시 플라카지구나 이 아고라의 모습 이렇게 발굴돼 있는 거 이런 것들 네. 보고 머릿속에서 맞춰보면 엄청나게 그 웅장하고 예쁜 도시였어요. 네. 근데 그랬던 도시가 지금은 제가 좋게 말해서 나이 먹은 철학자. 그런 모습으로 예. 비유를 하셨군요. 예. 근데 뭐 내가 뭐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막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묵묵히 있어준 예. 그런 그냥 느낌. 뭐 알아볼 사람만 알아봐라 그런 음. 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아테네 그다음에 아고라 민주주의의 시작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그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고요. 네, 네. 공연 예술이 탄생한 곳이죠. 네. 좋은 곳이 많아요. 음. 근데 아름답진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중요하네요. 느끼려면 네.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돼요. 그냥 가서 뭐 그냥 보고 뭐 음식은 어때요, 그러면? 음식은 좋죠. 음식은 좋았어요. 예, 우리 아테네 그리스식 식단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말하잖아요. 아, 그럼요. 신선 채소도 많이 먹고요. 음. 이 그릭 샐러드 같은 거 정말 좋아요. 몇 끼 먹어도 우리 어. 김치가 물리지 않는 것처럼 네. 물리지 않고요. 스블라키 그 꼬치구이, 어. 저 터키에서는 케밥이라고 하는 네, 거. 네. 그거를 스블라키라 그러는데 육즙이 턱 터지는 이 아테네식 스블라키는 정말 적포도주하고 먹으면 그 파르테논의 야경이 보이는 루프탑 식당들이 있어요. 그 이제 아크로폴리스 동쪽과 남쪽 아래에 가면 네. 첫 번째 골목 그쪽에 가면 루프탑이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네. 화려한 루프탑은 아니고 그냥 옥상에 건물 오래된 집 옥상에 이렇게 테이블 놓고 하는 데인데 네. 불 밝힌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좋아요. 저녁에 그 밥 먹으면요 최고예요. 지금 최소연님께서 작가님에게 행복이란이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뭐 행복이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낯선 곳에 가서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이럴 때 행복하죠. 이상우님께서는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읽어야 될 건 없어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읽으면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읽으면 이제 그냥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좋은 감정들을 충분히 맛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시간은 유한하고. 예.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려면 때로는 공부도 필요하고요. 네.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도 해야 되고. 음.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게 그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죠. 네. 똑같이 아테네에 가도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의 폭과 종류, 깊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네. 그냥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순간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가는 건데 우리 삶의 여러 감정들을 깊고 풍성하게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네. 책이 도움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많은 걸 상상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정을 느끼려면 네.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테네로 떠나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작가님과 함께 할 텐데 그때는 어느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다음 로마를 봐야죠. 아우, 로마. 유럽하면 로마를 가장 많이 가시잖아요. 많은 그럼요. 분들이. 로마가 어마어마한 도시죠. 네. 예. 다음 주에는 작가님과 로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